한동훈 장관의 대구 방문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것, 앞으로 자신의 행보를 염두에 둔 듯한 바로 이 발언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에 대구 시민들을 대단히 깊이 존경해 왔습니다. 처참한 6.25 전쟁 과정에서 단 한 번도 적에게 이 도시를 내주지 않으셨고요. 자유민주주의 위해서 끝까지 싸워서 이긴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산업화 과정에서 산업화를 진정으로 처음 시작하셨고 다른 나라와의 산업화 경쟁에서 이긴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구의 굉장한 여름 더위를 늘 이기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존경합니다. 총선은 국민들의 삶에 대단히 중요한 것인 건 분명합니다. 자, 대구의 법무부 장관으로서 일하러 출장을 갔는데 기자들은 총선과 관련된 질문을 하고 한동훈 장관은 대구 시민들을 존경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정치적 메시지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요, 이번에 한동훈 장관의 대구행을요, 2021년 3월 3일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구행 그 기시감이 들었습니다. 예. 그 당시에 대구지검하고 대구고검에 그냥 뭐 정례적으로 총장으로서 지방검찰청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 환영 꽃다발을 누구로부터 받았냐면 당시 권영진 대구시장으로부터 받았거든요. 예. 그리고 그 다음 날 이제 검찰총장직에서 사퇴를 하고 본격적인 이제 정치 행보에 들어가는데 딱 그때 모습하고 상당히 많은 것들이 겹쳐집니다. 지금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대구 시민들 대단히 깊이 존경해 왔다 그러는데 1번은 이제 호국의 문제고 2번은 산업화의 문제고 3번은 더위 극복의 문제인데요. 예. 이게 다 다른 주제인데 끝날 때 보면 똑같습니다. 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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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예,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싸움에서 이겼다. 예. 산업화 전쟁에서 다른 나라들과 뭐해서 이겼다. 예. 더위와의 싸움에서 이겼다. 예. 이긴. 오호. 이게 뭘까요? 뭘까요? 예.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고. 이긴 사실상, 지역이다. 예, 이긴 지역이다. 예, 이긴 지역이다. 앞으로도 이기겠다. 이 세 가지 싸움에서 이긴 지역이기 때문에 평상시 나는 대구 시민들을 깊이 존경해 왔다. 이런 어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저게 그냥 즉흥적으로 나온 게 아니라 나름대로 준비한 멘트가 아닌가. 저로서는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 예. 저거는 이제 본격적인 정치 행보를 알리는 시그널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화면 보십니다만 뭐 한동훈 장관 주변에 기자들이 저렇게 와 있고 시민들도 한동훈이다 이러면서 사진 저렇게 또 셀카를 찍느라고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만 아예 기차 예매 시간도 놓쳤대요. 그래서 한 3시간을 뒤로 미뤘답니다. 자, 지난번에 그 윤석열 총장 대구 방문했을 때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화면이랑 잠깐 좀 비교를 해보도록 하죠. 이거는 이제 시민들과의 사진 찍는데 이 장면은 윤석열 총장이 대구를 방문했을 때입니다. 이때 이제 대선 출마 하나 마나 한참 막 그럴 때거든요. 사실상 이때가 지금의 한동훈 장관 출마 전과 분위기가 좀 비슷해 보인다라는 분석이신데 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저는 일단은 뭐 대부분의 그 총선 출마를 본격화했다는 분석, 거기에 저는 동의를 하고요. 일단. 예. 그리고 저 행보가 총선을 본격화하는 행보라면 예. 저는 조금 아쉽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아쉽다. 왜냐하면 일단 보기는 되게 좋잖아요. 근데 다음 총선 전체를 본 것인가 아니면 본인의 정치적 행보만 본 것인가를 따진다면 저는 본인만 본 것 같아요. 아하. 근데 한동훈 장관의 역할은 제가 볼 때는 중도를 가져와서 총선을 이기는데 기여하면 훨씬 좋은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중도 흡수용이다. 아니, 지금 대부분 수도권에서 한동훈 장관이 처음에는 인기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근데 지지층 쪽으로 너무나 기우는 언행을 하시면서 점점점 오히려 중도와는 멀어지고 진영의 챔피언이 되려는 모습으로 점점 가고 있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근데 그거에 또 한 연장선에서 저 행보가 보이기 때문에 저 개인에게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괜찮은 행보겠지만 본인의 힘을 더 강화하고 그런 거겠지만 전체의 총선을 놓고 국민의 힘이라는 당의 전체적인 그 결과물을 놓고 볼 때는 조금 아쉬운 행보다 이런 생각이 전 들었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뭐 지역구에 출마를 해도 대구에 출마할 사람은 아니고 그렇죠. 수도권에 출마할 사람이라고 본다면. 네네. 예.
자,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한동훈 장관의 역할을 두고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의 간판으로 움직여야 되니까 비례 주는 게 맞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런 부분도 당연히 고려할 거고 그러나 예. 본인의 정치적인 어떤 입지를 생각한다면 상대적으로 본인의 그 당의 우세 지역에서 활동을 하면서 전체의 지역을 영향을 미치는 그런 모습, 지역적 선대본부장의 모습으로 또 갈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수도권 영남은 좀 다른 얼굴로 해도 되죠. 오히려 영남의 얼굴로는 한동훈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오히려 더 결집을 시키고. 그래서 선거에 바람 불을 일으키는 데 나가야 되는 겁니다. 송파 뭐 어디 나가서 그런 꽃가마 타는 정치인의 이미지보다는 정말 총선 승리를 위해서 노를 짓는 그런 역할, 그런 이미지로 갔을 때 본인의 앞으로 정치 행보에 크게 플러스로 작용할 거다. 이렇게. 예. 자, 어떤 분은 뭐 영남권의 중심에 서야 된다. 아니다. 수도권에 와서 사람들이 한동훈이랑 누구랑 붙어? 이러면서 그 지역의 바람머리를 이끌어가야 된다는 건데 대체적으로 어떤 분석이에요? 이른바 이 한동훈 장관 활용법을 놓고 지금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총선에 출마하는 방안이 제일 클 겁니다. 특히 수도권은 말씀하셨던 대로 전체 119석 가운데 국민의힘이 17석에 불과하기 때문에 수도권 의석 확보가 상당히 중요한 상황인 만큼 종로 같은 상징성 있는 지역구에 한 장관을 공천할 수 있는 가능성 현재까지로서는 제일 높아 보이고요. 종로. 예, 또 이후에 비례를 우선 순번에 배치한 이후에 지역 선거에 대한 부담감은 좀 줄이고 전국 선거를 한 장관이 지휘하게 한다 이런 구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선대위원장 같은 직책을 맡기에도 비례 순번을 우선 배치하는 방식이 지역구 선거를 맡으면서 겸임하도록 하는 방식보다 훨씬 수월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예. 하지만 또 반면에 총선에 나가게 된다면 그동안 이제 거대 야당과 홀로 싸워왔던 그 위상이 300명 의원 가운데 1명으로 그 위상이 좀 하락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정부에 좀 더 남아서 향후 총리 등을 맡으면서 대선으로 직행하는 시나리오도 여권에서는 현재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전화를 한동훈 장관한테 해서 그래 총선 출마할 거야? 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은 가장 가까운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일 텐데 혹시 윤 대통령의 뭐 뜻 같은 거는 안 전해졌나요? 저희가 그 전에 한번 보도도 했었는데 윤 대통령이 주변에 이제 말하기를 나간다면 종로 같은 게 좋지 않겠느냐는 얘기를 이제 주변에 한 것으로 지금 전해졌었던 바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장관의 이제 총선 출마 가능성은 대통령도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차후 법무부 장관 지금 인선도 뭐 추려보고 있는 상황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어떤 방식이 될까요?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한 4가지인데요. 서울의 박빙 지역, 그러니까 뭐 종로 같은데 뭐 이런 데 출마를 하는 것, 그래서 바람머리를 해야 된다. 아니다. 두 번째 나옵니다만 아예 민주당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인물 거기로 가라. 그래서 이른바 자객공천에서 대야투쟁, 민주당과의 투쟁에 선봉장에 서야 된다. 예를 들면 뭐 정청래 의원, 마포을, 안민석 의원, 경기도 오산 이런 데 가면 언론에 관심을 초집중 받을 것 아니냐. 그러면서 수도권 판이 커지는 것 아니냐. 이런 카드. 자, 그리고 세 번째는 한동훈을 지역에 묶어둬서는 안 된다. 총선의 간판이 돼야 되지. 한 지역에 가면 그 지역에서 정치 초선 출마하는데 뭐 어디 전국적으로 바람을 몰겠느냐. 그냥 꽉 묶여 있는다. 그러니까 비례대표. 자, 4번째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영남권 출마. 왜 영남권? 그랬는데 이준석 신당 바람. 이것도 지금 차단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시나리오까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최병목 의원님, 이 시나리오 중에서 어떤 게 제일 유력하다고 보세요? 한동훈 장관의 입장에서 본다면 가장 명분 있는 선택.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게 왜냐하면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저기에서 가장 명분 있는 선택은 저 4가지 중에 가장 명분 있는 선택은 무엇일까? 이런 걸 이제 고민해 봐야 되는데 저희들의 경험으로 보면 사실은 박빙 지역 출마 이 자체가 그 국민의힘의 어떤 선거 바람을 일으키는데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럼 박빙 지역으로 얘기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상징성 뭐 이런 겁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어느 특정 지역 뭐 정청래 의원 지역 뭐 이런 게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아니 정청래 의원을
뭐 낙선시키는 것이 국민의힘의 목표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승리 뭐 이런 게 중요하거든요. 그렇다면 어느 그런 지역보다는 상징성 있는 지역을 나가는 게 훨씬 중요하다. 이렇게 종로 보고. 같은데. 종로 같은 곳이죠. 뭐. 그리고 이제 너무나 편한 곳 아니면 뭐 비례대표 뭐 상위 순번 이러면 그럼 뭐 그냥 당선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명분이 약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본다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최대한 그 활용을 하는 방법은 명분 있는 지역에 출마시키는 것 그리고 거기서 당선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뭐 지역구 출마 그 중에서도 종로 뭐 이미 뭐 결정됐다는 얘기도 있고 예. 뭐 그런, 결정됐다는 얘기도 아니 있고.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소문이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향이 가장 유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지우 의원님께서 공천권을 갖고 있으면 어디로 보내실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저기 아까 4가지 시나리오 중에 3개는 확실히 아니라고 봅니다. 하나는 뭐 비례대표인데 예. 비례대표제가 지금 그 현행 제도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아니에요. 예. 그럼 이게 선거법이 개정이 안 되면은 위성정당을 만들 수밖에 없는데 당의 에이스가 될 사람을 위성정당 후보로 출마시킨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그다음에 뭐 정청래 의원이 뭐 3선이고 지역구에서는 뭐 터줏대감이라고 하는데 당의 에이스가 가갖고 저기다 에너지를 소모할 만큼의 그런 상대로 보이지는 않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것도 아닌 거고요. 그것도 아니고. 네, 영남 뭐 이것도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하게 되면 이제 종로인데 중구하고 요번에 선거구 조정이 되면 합구가 될 거예요. 예. 선거구. 그러니까 종로, 중구 선거구가 되는데 근데 한동훈 장은 거기에 나가면서요.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내가 여기 나가니까 이재명 대표 당신도 일로 와라. 이재명 대표 당신도 일로 와서 여기서 한번 진검승부를 해보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개항은 좀 그러니까. 네. 제3지대에서 한번 그러니까 만납시다. 여기가 누가 봐도 오호. 아니 저 지난번 그 2020년 총선 때 여권 대표 주자인 이낙연 대 야권 대표 주자인 황교안이 충돌했던 곳 아닙니까? 그렇죠. 한 번 더 하자. 그때는 우리가 졌는데 그 종로는 전형적으로 경합 지역 아닙니까? 예. 저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오기도 하고 막 이런 데 아닙니까? 최재형 전 감사원장 계신데. 네, 그런데 뭐 그분은 그분대로 또 뭐 길이 있겠죠. 예. 그래도 그렇게 한번 해보자. 근데 제가 봐서는요 이재명 대표가 아마 못 받을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올 거다. 예, 그러면 이게 선거 전에 판세가 어떻게 하느냐? 이 선거 전이라는 게 초반에는 기싸움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근데 거기서 이기고 간다. 한동훈은 결투를 신청했는데 이재명이 피한다. 이게 기선제압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 자체로도 홍보 효과가 예, 있다. 그럼요. 그래서 수도권 판세에 상당한 뭐를 할 수가 있다 이런 거고요. 어허. 그래서 저는 아까 4가지 중에 고르라면은 그거다 이렇게 봅니다. 종로 출마. 그러니까 종로에 가고 대신 상대를 이재명 대표 일로 오십시오. 한번 뭐 법정에서도 싸우지만 여기서도 한번 싸웁시다라고 한다는 전략. 또 어떤 전략이 있을까요? 일단 그 전략 어떻게 보세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글쎄요, 뭐 굉장히 흥미로운 아이디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이재명 당대표 입장에서는 받기가 굉장히 좀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자체가 한동훈 장관만 키워주는 거거든요. 그렇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을 그 국민의힘의 적자로 인정해 주는 꼴이 되고 결국은 그 적자하고 싸워서 키워주는 꼴이 되는 거예요. 영수회담 하다는데 안 하고 그 밑에 장관이 나랑 붙자고 그렇죠. 하고. 예. 그렇게 되는 꼴이라서 그 이재명 당대표가 그거를 그 제안을 받기는 좀 쉽지 않을 거다. 전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예. 오히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좀 급을 낮춰서 그 검사라는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검사의 대척적인 그 지점에 있는 사람을 공천하는 것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더 전략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건 받기 좀 힘들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한동훈 장관이 결국 총선에 기여하는 방법은 중도를 더 가져오는 거지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건 아니에요. 물론 한동훈 장관이 지금 진영의 챔피언이 돼가고 있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 그 진영의 열광적인 지지자들은 모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마다 그 후보들은 한동훈 장관이 와주기를 바라고 좀 그 결집을 시켜서 분위기를 띄워주길 바랄 겁니다. 그런 역할은 충분히 있어요. 그러나 전국 선거의 메이커가 되려면 제가 볼 때는 그 중도를 그 이끌 수 있는 수도권의 종로 같은 데를
간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저도 굉장히 좋은 전략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아니 그런데 민주당이 입만 열면은 검찰 독재 정권을 종식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시키려고 하는데 지금 그거는 좀 힘이 딸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윤석열 정권의 최고의 상징적 인물이 누구예요? 한동훈 장관이고 한동훈 장관은 윤석열 검찰 그 직계 후배고. 예. 근데 그것 때문에 뭐 급이 안 맞아서 못 온다. 이건 누가 그런 얘기를 설득력 있게 듣겠습니까? 아니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가만히 있는데 예를 들어서 조국 전 장관이 그럼 내가 가겠소 하면 아니 그러면 입당시켜서 내보내세요. 그러면 조국 전 장관이 이재명 대표가 쭈삣쭈삣하면요 겁쟁이 소리 듣습니다. 그러면 그때 저도 있습니다. 저 조국도 있습니다. 그럼 민주당이 입당시키고 내보내세요. 아니 검찰 독재 정권 종식을 위한 총선이 돼야 된다고 총선 프레임을 그렇게 짜놓고 거기에 가장 상징적인 인물이 나와서 결투 신청하는데 그거 피해 다닌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저는 저 말씀에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문정 검사가 나와서 한동훈 와라. 그러면 한동훈 장관 거기에 응하겠습니까? 예, 이문정까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아니 말을 해도 그렇지 그런 비유를 합니까? 예, 그러니까 아니 뭔가 이제 논리가 느껴지는 게 똑같은 겁니다. 예, 어떻게 이문정까지 나옵니까? 예. 아니 이문정 나온다는 얘기 있었나요? 아직 그거 아니 모르겠어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예, 정치는 알겠습니다. 상상력의 산물인데.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당사자들은 이 방송 보고 뭔 소리야? 라는 분도 많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한동훈 장관 대구 방문을 봤더니 아까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2년 전에 이 상황을 떠올리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늦깎이 검사로 사회생활을 첫 시작한 초임주입니다. 어려웠던 시기에 한 2년간 저를 또 따뜻하게 품어줬던 이 고장입니다. 정말 이 감회가 특별하고 고향에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도 2021년 대구를 찾아 고향에 온 것 같다고 발언하고 검찰총장 사퇴하고 그리고 대선에 출마합니다. 두 사람의 행보, 대구를 간 것만 같은 게 아니에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닮은 점 저희들이 비교를 몇 가지 해봤는데요. 자, 두 사람의 닮은 점 한번 보시겠습니다. 대구행 갔을 때 고향에 온 것 같다고 했고 대구 시민을 깊이 존경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어떻게 해서 그럼 여기까지 왔느냐? 추미애 전 장관과의 갈등 때문에 추미애가 윤석열 대통령을 키웠다. 그리고 역시 잠시 뒤에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최강욱 전 의원, 그다음에 요즘에는 송영길 전 대표, 김의겸 의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동훈을 공격하면서 오히려 커진. 그러니까 누군가 밟으면 밟을수록 더 커지는 그런 인물.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부인까지 공개 행보에 나서면서 이 비교가 되는데, 자, 이 상황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대구에 갔던 것, 그다음에 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대구에 갔던 것, 잘 아시다시피 대구라고 하면은 국민의힘 지지자가 어찌 보면 가장 많은 곳 아닙니까? 예. 저는 일종의 그 본인이 어떤 결단을 내리기 전의 신고식 같은 장면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신고를 가장 먼저 누구한테 해야 되겠어요? 가장 지지자가 많은 곳 심장부에 신고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도 대구에 갔다 와서 이제 검찰총장을 사퇴했고,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언제 그만둘까요? 사실은 가장 큰 변수가 탄핵소추 아닙니다, 민주당에. 그렇죠. 탄핵소추 당하면 만약에 민주당이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보고를 한다고 하면 사표도 못 내잖아요. 아니 바로 그날 사표를 내겠죠. 그날은 돼요? 그날이 11월 30일입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아하. 기습적으로 만약에 그 탄핵소추안을 상정한다고 한다면 표결은 12월 1일에 할 거 아니겠어요? 표결하기 직전에. 그러니까 표결하기 전에 사표를 내는 거죠. 예. 그렇지 않으면 아마 정기국회가 끝난 다음에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이 이제 그 역설적으로 이건 민주당이 키를 쥐고 있는 셈이에요. 그렇죠. 빨리 하느냐, 좀 늦게 하느냐, 늦게 하느냐. 이런 건데, 그런 점에서 본다면 윤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 정계에 입문하는 이 여러 가지 수순은 비슷할 수밖에 없다. 어차피 국민의힘으로 할 바에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 이른바 추윤 갈등으로 존재감이 커졌죠. 한동훈 장관의 체급이 커진 데에는 줄곧
한동훈 장관만 때려온, 이제는 의원 배지를 빼앗겼는데 그전에는 이렇게까지 얘기했던 이 사람이 빠짐없이 등장했었습니다. 취지를 잘 알면 취지에 맞게 답변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자, 상호하고 계산 내역 지우고 발표 저렇게 그러니까 자꾸 깐죽거린다는 소리 듣는 거예요. 얘기를 깐죽거린다는 말을 직접 하는 정도는 좀 심하지 않아요? 그동안에 답변하면서 맨날 반말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하죠. 깐죽거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자꾸 반말 듣는 거예요. 그럼 국회의원으로서 지금 정부 책임자한테 묻고 있는데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자꾸 깐죽거리는 거 보이니까 그러면 안 되는 갑질하라고 거죠. 그 자리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자, 깐죽거리지 말라는 저 발언 뿐만 아니라요, 최근엔 이 검찰 조사 앞둔 이 사람도 막말 비난에 가세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중대한 범죄라고 6개월 동안 이 하고 있는지 정말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이걸 그대로 놔둬야 되겠습니까? 이게 내가 이 물병 있으면 던져버리고 싶은데 말이에요. 네, 뭐 김의겸 의원 청담동 술자리부터 오히려 때리면 때릴수록 사람을 키운다, 맞을수록 더 큰 인물이 된다. 자, 이 현상 어떻게 분석하세요? 이건 뭐 정치에 늘상 있어 왔죠. 왜냐하면 국민은 뭐 감동적인 서사를 원하잖아요. 그리고 고난을 극복하거나 아니면 강자를 이긴 그런 서사를 원합니다. 예, 드라마 같은 요소. 그리고 드라마 같은 요소를 원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은 늘상 있어 왔고요. 근데 문제는 이런 거예요. 누가 어떻게 때리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누가 어떻게 때리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한 도덕성이나 자격이나 논란의 여지가 없는 사람이,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절제된 방식으로 국민과 감수성, 공감대가 있는 충분한 메신저로서의 발신력을 가진 사람이 가진 그런 방법으로 때린다면, 그러면 맞을지 됐네, 아프겠죠. 이런 얘기가 나올 그렇죠. 수도 있지만, 근데 굉장히 사감이 많은 사람들이 사감을 드러내면서 때리기 때문에 키우는 겁니다. 아하, 그거 재밌네요. 그러니까 추미애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때릴 때, 글쎄 추미애 전 장관이 저런 얘기 할 수 있나? 아들 가출사 문제 그거 제대로 해결 안 됐던데 최강욱 의원이 저런 얘기 할 수 있나?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추미애 전 장관은 더더구나 거기에 사욕도 저는 더 플러스 됐다고 보거든요. 이후에 본인의 정치적인 입지를 강화하려고 하는 사욕까지 가만히 됐다고 생각하는 게, 왜냐하면 당시에 윤석열 장관은요, 사실은 검찰 내에서는요, 어느 정도 입지를 잃었을 때예요. 그래서 이성윤 전 중앙지검장 쪽으로 균형의 추가 기울어 있는 상태에서 때려버리니까 갑자기 윤석열 그때 검찰총장이 다시 중심에 서게 된 그런 상황이었죠. 오히려 만약에 그때 추미애 전 장관이 가만히 있었으면. 예, 그렇죠. 그러면 아마 검찰 조직 내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너무 조직은 생각 안 하고 본인만을 위해서 지금 행보를 한다라고 해서 좀 어느 정도 정리가 좀 됐을 겁니다. 지금도 그러면 한동훈 장관을 그냥 저렇게 공격만 안 했으면 그냥 뭐 2인자로 있다가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거였다. 장관 중에 하나 n분의 1이 됐겠죠. 어떻게 분석하세요? 글쎄, 뭐 그건 가정이니까 저희가 이제 근데 작년 4월에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지명을 했어요. 지명하자마자 이제 민주당에서 소통령 얘기가 나왔습니다. 소통령. 소통령, 황태자 뭐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왕장관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자, 그런데 일반 국민들은 한동훈 그 당시의 검사장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윤석열 그 검찰 사단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에 뭐 그냥 2인자 정도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법무장관에 지목해버리니까 완전히 무슨 소통령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랬었죠. 그 소통령이라는 걸 일반 국민들은 아마 생각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민주당에서 정의를 내려줬어요. 소통령으로. 그러니까 그때부터 늘 한동훈 법무부 장관한테는 이제 뭐 황태자, 소통령, 왕장관 뭐 이런 얘기가 이제 붙어 다니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걸 비롯해서 이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뭐 이모 논란 뭐 지금 얘기하는 뭐 한땡땡 해서 최강욱 전 의원이 뭐 또 여러 가지 뭐 망신살 뻗치는 질문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한 번도 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뉴스의 중심에서 사라진 적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뉴스의 중심에 오히려 키웠다. 정치인으로서는 계속해서 왜 정치인 뭐 부음 말고 계속해서 나오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것처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그 취임 이후에 지금까지
한 번도 뉴스 이중에서 사라진 적이 없는데 그 결정적인 기여를 저는 민주당이 했다고 보는 거죠. 예,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하고요. 똑같은 오류를 반복한 거예요. 윤석열 검찰총장 민주당 정권이 키웠듯이 문재인 정권이 키웠듯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재명의 민주당이 여기까지 키워줬다. 그런데 지금 뭐 결투 신청을 하려는데 다 도망 다닌다. 뭐 이게 결론이죠. 예. 자, 그런가 하면 11월 추운 날씨에도 한동훈 장관을 향한 대구 시민들 지난번에 서울 서초동 예술의 전당 갔을 때도 와 한동훈이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런 얘기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한동훈 팬미팅.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대구에 두 번째 왔는데요. 저는 평소에 대구 시민들을 대단히 깊이 존경해 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이유는 셀카 한 번만 찍어주실까요? 감사합니다. 네. 애들만 지금. 아니. 얘는 싫어하는 거 같아. 나 모르지. 나 이상한 사람은 아니야. 안녕. 안녕. 마이커. 이름이 뭐야? 안녕. 몰라. 왜 사람 왜 이렇게 많냐? 예. 아니 최지원 기자 왜 저렇게 사람이 많았던 겁니까? 아마 지금 한동훈 장관이 일정을 이제 오전부터 소화를 했었기 때문에 예. 이제 와 있다는 건 알고 있는 상황에서 저 KTX 예약 시간이 오후 7시로 이제 퇴근 시간 뭐 비슷하게 이제 저녁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동인구가 또 많기도 했고 한 장관이 이제 간다는 소식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뭐 일부는 꽃다발까지 들고 왔다고 하고 예.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지금 전날 이제 3시간 가량 KTX 차량 시간도 미루고 응대했다고 하는데요. 그럼 7시 차 타고 가려고 한 사람이 10시 차 타고 간 거예요? 예, 주변에서 계속 보좌하던 분들이 이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한 장관이 직접 뭐 시간을 좀 늦추죠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3시간 동안 저 역사 안에서만 시민들과 일일이 사진도 찍고 주소서 이제 악수도 하고 뭐 어떤 손자는 대통령이 꿈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를 또 할머니가 하니까 예. 대통령 되실 거다 뭐 이런 멘트도 해주고 뭐 이렇게 정말 말씀하신 대로 팬미팅 수준의 버금가는 그런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예. 보통은 뭐 정치인들도 본인이 좋은 자리는 더 있고 싶어 하잖아요. 한동훈 장관이 7시 기차를 3시간이나 뒤로 미루면서 10시 기차로 타고 갔다. 그걸 한동훈 장관이 그렇게 하기로 했다. 이 부분이 한동훈 장관 총선을 앞두고 어떤 행보를 가늠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아닐까 싶은 내용입니다. 다만 이제 지금 대구가 이제 저런 모습이었는데 한 장관 지금 일정이 또 있거든요. 광주도 가죠. 대전도 가고. 21일에는 이제 대전을 가고 또 24일에는 울산을 방문하는 이제 공식 법무부 일정이 예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대전과 울산에서도 저런 장면이 연출이 될 것이냐. 물론 뭐 즉흥적으로 이제 본인이 시간을 늦추고 한 거지만 저 정도의 이제 지역민들의 열기가 다른 지역에서도 느껴질 것이냐는 향후 이제 일정을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대전과 울산이 방문 예정이 돼 있네요. 네. 아, 광주는 아직 없나 봅니다. 예, 현재까지 알려진 거는 대전과 울산 방문 예정이 알려져 있습니다.